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첫 SUV 르반떼인데요. 디젤 엔진을 비롯해서 마세라티의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가솔린 엔진이 얹히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은 디젤 사양이기 때문에 감성적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성이 많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마세라티가 자사만의 특성을 SUV에 어떻게 녹여놨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고급 SUV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가 시장 중심에 있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고급 SUV인 GLS로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BMW도 X7을, 아우디 역시 Q8을 개발 중입니다. 포르쉐도 카이엔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르반떼도 이 시장에 합류했습니다.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가격 격차를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르반떼는 마세라티만의 특징과 SUV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공기 저항을 낮추도록 설계됐습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특유의 그릴, 사이드 가니시, 원형 머플러 디자인도 마세라티 모델임을 알게 해줍니다. 높아진 지상고와 원형 램프,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SUV의 매력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마세라티 르반떼의 공기저항 지수는 0.31로 세단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블리와 차체를 공유하며 길이는 5m가 넘습니다. 3m에 달하는 휠베이스 덕분에 실내 공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루프라인 디자인에 의해 헤드룸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각종 금속 장식을 비롯해 원목 우드 트림이나 고급 가죽 등 호화로운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헤드라이너에 적용된 고급 소재도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물론 대형 시프트 패드를 통해 스포티한 차량의 성격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춘 계기판이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최신 트렌드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성능을 위해 에어 서스펜션에는 가변 댐핑 기술이 적용되었고 사륜 구동 시스템, 8단 자동 변속기,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떼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스포츠 모드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죠. 차량 중량이 조금 나가는 그런 SUV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3리터 디젤을 기본으로 275마력을 낼 수 있고요. 최대 토크는 이제 저 RPM대에서 최대 61.2kgm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릴 때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무게감 때문에 가속감이 살짝 처지는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실제 차가 달려나갈 때 이때만큼은 뭐 충분한 가속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인데요. 최근 뭐 듀얼 클러치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반응 속도 면에서 전혀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프트 업 다운, 이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디레인지에 있더라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렇게 변속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아쉬움이 없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는 RPM대를 최대한 높여 사용하는 만큼 부가적인 이 패들의 조작이 없어도 스포티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여기서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의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시속 100km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6.9초 정도인데, 기록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성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낮아진 기온 때문인지 디젤 터보 모델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성능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네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저희가 수차례 이제 테스트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도 가장 늦은 기록이 6.9초 정도였으니까 제조사가 발표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엔진 사운드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마세라티가 상당히 강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죠. 물론 시내에서도 지나가는 마세라티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데, 시내에서 주행하실 때는 굳이 스포츠 모드를 켜지 마시고 조용한 그 마세라티의 매력을 느껴주시고, 현재처럼 이렇게 좀 탁 트인 공간 이런 데서 스포츠 모드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원스러운 사운드를 감상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목길 등에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고 이 가속 페달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분들 계신데, 상당히 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를 좋은 환경에서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주행을 시작하면서 놀랐던 점이 있다면 바로 핸들링 성능입니다. 사실 노멀 모드에 있더라도 상당히 감각적인 그런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 이 스포츠 모드를 이제 2단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두 번째 모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느껴지는 핸들링, 다른 차에서는 거의 뭐 느끼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날카로운 그런 맛이 잘 느껴지고, 특히 이렇게 코너링 등을 전개하고 있을 때는 차량의 느낌이 마치 후륜구동 세단 같은 때문에 다른 SUV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잘 비춰집니다.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스포츠카를 많이 만들어 온 브랜드답게 상당히 좀 셋업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점들을 소비자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이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바로 4륜구동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 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동력이 이 초기에 출발할 때는 5대5로 묶이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를 때까지는 7대3 혹은 8대2 정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구동 배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0대 100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탄력성을 통해서 어떤 뭐 코너링이라든지 가감 속도의 안전성을 추구해 준다는 점, 이런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반면 현재 같은 이 시스템은 오프로드 주행에는 맞지 않습니다. 4륜 락모드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마세라티 르반떼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들어갈 만한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흔치 않으실 텐데요. 물론 뭐 차가 좀 흠집이 나거나 뭐 이래도 상관없다면 모르겠지만,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에 맞는 그런 SUV라는 점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처럼 이렇게 가볍게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지상고를 높였을 때 쇼크가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르반떼의
시스템. 네, 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승차감을 살려준다는 점이 좋네요. 서스펜션은 전륜의 WC1, 뒤쪽에 이제 5링크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이슈를 떠나서 세팅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노멀 모드에 있더라도 어떤 그 서스펜션의 탄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덕분에 로드홀드 능력이 좋아진 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고, 특히 저속에서 주행을 할 때 혹은 범프를 만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 낸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마세라티에서는 이 댐핑 컨트롤 기능을 이제 스카이훅이라고 부르는데, 셋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이제 현재 같은 경우도 계기판을 통해서 지상고가 살짝 낮아진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에어로 1 이렇게 일단은 메시지가 뜨는데, 지상고가 낮아진 만큼 조금 더 안정감을 추가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특징이 있다면 공기저항 지수라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마세라티에서는 SUV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공기저항 지수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0.31, 이 정도라면 그래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전면에 그릴 안쪽으로 셔터를 달아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떤 공기저항에 좀 대응하게끔 만들었다는 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 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코너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의 느낌, 앞서서 이제 후륜구동 모델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핸들링이 좋은 것도 당연한 점이겠고, 참고로 스티어링 시스템은 유압식을 사용하고요. 코너링 때 이때 기본적인 차량 거동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는데, 아무래도 후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동력이 물리게 되면서 후반에는 리어측이 살짝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재는 이제 노면 온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 타이어로서 이 성능을 뽑아내는데 조금은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런 퍼포먼스를 잘 구현해냈다는 점이 역시나 마음에 드네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노면 온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온도가 살짝 상승했을 때 테스트 해본 결과 어떤 그립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그런 면모를 잘 표현해 냈습니다. 앞서 가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가속 성능 정도라면 이제 포르쉐 마칸 정도와 비교를 할 만한 만큼, 차량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무게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2.3톤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무게 배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5대5 정도의 무게 배분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이와 같은 무게 배분이 어떤 그 주행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서도 이점을 발휘하는 만큼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그런 흔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향후에는 무게를 좀 낮춰서 조금 더 운동 성능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이제 34.5m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 거리는 34.6m, 또한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더라도 35.3m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더라도 35m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동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성능도 좋지만 제동 내고 부분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SUV인 만큼 일상에서 이용할 때 혹은 이제 여행을 즐길 때 어느 정도의 MVH도 중요해지는데요.
네, 주행 상태에서의 정숙성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아무래도 265mm급의 타이어가 채용된 만큼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정숙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여주는 만큼 네, 장거리 투어를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거슬리는 점이 없다는 점, 네, 이런 점도 좋네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든지, 현재 또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BMW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의 음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블루투스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네, 직접적으로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감상할 때가 약간 낮긴 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음악 감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세라티 르반테 전반적으로 무난한 그런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사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사운드를 비롯한 어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의 손맛,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다는 점이 분명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르반테 디젤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리터당 9.5km 정도인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1km를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실 타사의 SUV들 대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내주행 같은 경우는 오토스탑이 있기 때문에 리터당 8km 내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 역시 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운드라는 부분, 사실 이 사운드가 실내보다는 이제 밖에서 들을 때 조금 더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디젤 엔진이지만 이런 멋스러운 사운드를 구현해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거기에 어떤 소재들 역시도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이용할 때 편안함을 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르반테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마세라티의 첫 SUV, 첫 SUV인데 정말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르반테를 만나봤습니다.